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젯밤부터 기분들 되게 좋으셨겠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는 정말 숨길 수 없는 웃음, 감출 수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자, 미중 관세 잠정 합의 내용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씩 또 업종별로 자세히 분석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발장전 일단 기쁜 네.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니, 저는 근데 이제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 조금 걱정스러워요. 사실 이제 이럴 거면 처음부터 협상을 하지 그랬냐, 뭐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하고 이제 관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러면 중국이 협상에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서진 않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잘 풀어나갈 거라고 이제 기대를 네, 하고 네. 만약에 이제 언론에서 계속 또 공격을 하면은 네. 사실은 이제 다시 이걸 판을 또 엎을 수도 있는 그런 아이, 인물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예. 어쨌든 오늘 새벽에 이제 환원은 좀 인정을 좀 하면서 예. 향후에 이제 중국 외에 또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 일본 또 이런 나라들하고도 계속 이제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또 추후에 또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 저는 이제 일발 종목으로 아마 개장 전에 이제 종목 추천하는 전문가들 치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을 추천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간밤에 또 이제 그 미중 간의 무역 이제 합의가 네.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약값이나 관련된 행정명령도 굉장히 좀 이슈였거든요. 네, 어제.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정명승부를 좀 해보고자 이제 지난 2월 달에 소개해드려가지고 거의 뭐 한 120%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오늘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서 약값이나와 관련해서 예. 과연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업종 기업들이 이해 득실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 좀 전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 ABL 바이오 내용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익히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중항체 이제 바이오 신약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랩바디 B 그리고 이제 그랩바디 T 이 두 개의 이제 플랫폼 기술 때문에 주목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죠. 특히 네. 제가 연초부터 이제 ABL 바이오 강조를 좀 많이 해드릴 때 사노피로 이제 기술 이전했던 ABL 301 요게 이제 어찌 보면 그랩바디 B, BBB 셔틀이 이제 탑재가 좀 돼가지고 사실상 뭐 이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이제 맞습니다. 뇌신경계 퇴행성 질환에 굉장한 이제 또 기술 혁신을 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고 특히 ABL 바이오는 작년에 또 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자본 조달도 좀 성공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ADC 시장으로도 또 진출을 한다라는 것도 선언을 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4천억 원 정도 이제 자본을 이제 조달을 해가지고 공격적인 이제 임상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빅딜을 통한 어떤 계약금 여기서 이제 충당이 좀 돼야 돼서 네. 큰 계약이 나올 기대가 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소개해드리고 한 달 반인가 있다가 이제 4조 1천억 원짜리 이제 빅딜이 이제 터졌죠. GSK 쪽으로 이제 4조 1천억 원. 특히 이제 이 BBB 셔틀 플랫폼이 이제 기술 이전이 좀 되면서 이걸 또 무려 4조 1천억 원 정도 규모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계를 좀 성사시켰다라는 거. 뭐 이게 저는 ABL 바이오의 이제 가치를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조정이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3조 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바로 어저께였어요. 5월 12일 날 이제 기술 이전 정정 공시가 이제 나오면서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어저께 이제 739억 원 정도를 수령했다라는 이제 또 공시가 어제 이제 나왔어요. 이제 739억 원을 현금으로 좀 수령했고 이거 외에 단기 마일스톤도 한 700억 원 이상 지금 연내에 또 수령이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니까 작년에 확보했던 한 1,4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 자금에다가 올해 또 1,500억이 이제 보태지는 거니까 거의 목표로 했던 이제 4,000억이 이제 채워지네요. 도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구조예요.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도 이제 앞으로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이 10월 1일부터 이제 출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마일스톤이 이제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현금 흐름이 이제 계속 좀 유입되는 그런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이제 시대가 도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좀 상징적인 종목으로 이제 ABL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독을 좀 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기업 내용에 대한 건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최근에 좀 가장 좀 이슈가 됐던 약값이나 이슈. 보도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제 실제로 이제 11시부터 막 생중계가 좀 됐었거든요. 네. 약값 인하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도 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머크에서 만든 항암제를 유럽에서 판매할 때 독일에서 네. 머크는 독일 회사거든요. 예. 독일에서 판매를 할 때하고 미국에서 이제 판매를 할 때 사실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말을 빌리면은 최소 5배에서 10배가 넘게 이제 가격이 차이 나는 것도 있더라. 네네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타당한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가격만 놓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메디케어 이제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각 나라별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이제 짚어야 된다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거는 유럽에 본거지를 둔 빅파마들을 좀 도와주는 꼴이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미국의 약값이 너무 비싸고 유럽의 약값이 너무 싸니까 오히려 유럽에서 약값을 더 받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유럽 주요국에서 항암제를 포함해서 신약의 이제 약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야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격하는 걸 조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빅파마 기업들은 두 가지 전술이에요. 하나는 예.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이제 투자하는 거. 네. 실제로 오늘 일라이 릴리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미국에 이제 공장 짓고 있으니까 릴리는 관세 부과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예.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정보법이죠. 현대차처럼 또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미국 내에 이제 공장이 투자한다라는 기업들이 네. 로슈, 머크, 뭐 일라이 릴리 등등 있고요. 해가지고 지금 수천억 달러 투자 계획들이 네. 지금 발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 투자하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유럽 쪽에서 약값을 이제 인상시킨다라는 네. 거.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이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네. 많아요. 제도적인 부분 또 법적인 부분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은 사실상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오테크 기업들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네. 오히려 오늘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하고 나니까 머크가 6%나 급등을 했고요. 뉴욕을 살아났어요. 맞습니다. 네. 일라이 릴리, 미국 증시. 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등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다 많이 올랐고요. 네. 미국의 바이오 업종 지수는 4%가 넘게 이제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주가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 특히 ABL 바이오나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과 같은 이런 기술 플랫폼 기업 같은 네. 경우에는 관세 우려에서도 상당히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약값 인하의 우려에서도 저는 굉장히 좀 자유롭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기술이니까. 만약에 약값 인하가 실제로 현실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빅파마 기업들은 약값 인하되는 것 때문에 수익성이 이제 훼손되는 걸 어떻게 만회를 하려고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이제 유망한 후보 물질들을 발굴을 하고 M&A를 통해서 이제 외형을 확장하고 이런 네. 전략으로 이제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건 어쨌든 신약에 대한 이제 약값 인하라고 보면 사실상 빅파마 기업들은 그 신약에 대한 약값 인하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약물 플랫폼이라든지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SC 제형 변경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약의 지위를 연장하기 위한 이제 전략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약값이나 행정명령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는 굉장한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사실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좀 받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좀 됐고 그러면 오히려 오늘은 바이오 업종 지수 쪽으로 바스켓 네.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이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또 한 고점 대비 20% 가까이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딱 6만 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좀 설정을 좀 해드릴 테니까 6만 원에 매수해서 단기 반등이 좀 들어오면 7만 원에 이제 차익을 좀 챙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6만 원 매수,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한번 가격 전략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정면 승부입니다. ABL 바이오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저희도 스터디 많이 했는데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네. 두 개의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술 플랫폼이고요. 이 뇌의 장벽들을 뛰어넘는 셔틀이라고 합니다. 이 BBB 셔틀은 GSK한테 네. 지금 또 팔려갔습니다. 네. 그 쾌거가 있고 아직 그 ADC 이중항체 요젤은 또 남아 맞습니다. 있는. 근데 ABL 바이오를 왜 오늘 공격을 했는가? 어제 보면 K바이오 무너지는 듯 했잖아요. 최대 80% 약가 인하.
하지만 영민 매니저는 이건 오히려 기술 바이오들에게는 또 호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현실성, 실효성 논란이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준호 매니저 네. 또 내용을 잘 보면 뉴욕 증시에서 바이오 급등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유통사들을 뭐 때리려는 거다. 또 뭐 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하루 만에 지금 보니까 전문가들의 분석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80% 이하인데 영향 받겠지. 근데 오히려 또 한국 CMO, CDMO, 바이오 시밀러에겐 기회다 쪽도 있고요. 맞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약가 인하의 또 가장 핵심이 또 이제 복제약품으로 네. 대체가 돼야지 어느 정도 약값을 인하할 수 있는 가장 그렇죠. 현실적인 방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히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네. 조정해 놔줬기 때문에 충분한 악재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 약가이나 키워드에는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는 게 좀 제한적이고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1%밖에 반등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 4주 안에 다시 한번 저 의약품 품목관세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의약품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도 가게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가 인하가 이제 80%또 우리 일각에서 59%가 평균적으로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게 바이오 시밀러 예, 그리고 그건 또 맞죠. AI 신약 예. 개발 플랫폼 업체들 예. 그리고 또 이제 AI 의료기기 업체들 요 부분들 그리고 AI 수술용 로봇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중에 가장 핵심이 AI 신약 개발 업체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 두 가지가 약값을 인하하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 그때도 삼바와 셀트리온 그룹주가 가장 큰 수혜였듯이 이번에 이제 80% 약가 인하 또 이것도 90% 약가 인하도 얘기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들은 중장기적인 어떤 이제 그 성장성과 상승 흐름은 충분히 유효하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의약품 그것 품목 관세에 대한 때문에. 어떤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의 어떤 조정을 잘 이용해서 저가 매수로 분할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너무 이제 어제의 어떤 뉴욕 증시의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에 오늘 우리 K바이오도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소액이나 아니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봐도요. 네. 이 아까 뭐 80% 인하하고 약간 낮춘다라고 하면 바이오 시밀러, CMO, CDMO가 네, 맞습니다.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반등도 한 이렇게 미미한 것은 다음 주에 있을 맞습니다. 의약품 품목 관세는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좀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또 분석을 해주셨고요. 아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영민 매니저. 네. 또 누가 봐도 AI 의료로 가겠죠. 왜냐하면 약값 낮추고 맞아요. 의료비 떨어뜨리려면 AI 의료 아닙니까? 이것도 좀 너무 평이한가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해서? 이제 약값이나 자체가 이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최대 이제 90%까지 약값을 인하하는 네.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평균 이제 60%.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제 선언적인 의미로 사실상 이게 어찌 보면 또 약간 이제 정치공학적인 의미가 많이 좀 네.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취임하자마자 이 약값이나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했다가 결국은 또 안 실패를 됐죠. 했어요. 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통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좀 끼어 있고 똑같은 약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나라마다 이제 건강보험이 다 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러려면 이제 법을 다 뜯어 고쳐야 되기 예. 때문에 과연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초당적인 어떤 지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뭔가 이제 성과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의 정책의 일환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되는 걸 이제 목표로 이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이제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좀 함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뭐 의약품에 대한 이제 품목관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불확실성은 오히려 상당 부분 해소가 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약값 인하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미국의 국립보건원도 그렇고 그다음 미국 FDA도 그렇고 이제 신약 승인의 절차를 이제 간소화하려고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약값을 떨어뜨리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네. 신약의 지위를 받고 있는 이제 이 신약들이 대표적으로 항암제들이죠. 약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13년, 15년씩 이렇게 특허를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약값을 비싸게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실상 신약을 많이 승인해 주면은 자연스럽게 약값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약을 많이 승인해 주려면 신약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절차가 간소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AI 신약 개발 이쪽으로 이제 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코크로스라든지 뭐 3빌리언, 네. 파로사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좀 주목을 받게 되는 이제 트렌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관련 부분 정리 좀 해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던 미중 관세 잠정 합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고요.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10%고 네, 맞습니다. 중국만 판타닐 관세 20%가 더해진다.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준호 매니저, 이렇게 되니까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시 회기다, 회기. 맞습니다. 그래서 뜨는 업종, 지는 업종이 네. 90일간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는 뜨는 업종, 지는 업종을 볼 텐데 먼저 뜨는 업종, K반도체. 맞습니다. 완전 벼뜨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가장 큰 피해주로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반도체와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자동차. 섹터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어제부터 이제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삼성전자가 거의 한 4~5% 가까운 상승이 나졌다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반도체랑 자동차 섹터가 이 관세 쇼크의 가장 큰 피해 섹터니까 예. 이 관세가 완화가 되면 당연히 수혜 섹터로 바뀌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동안 이제 강했던 조선 방산 섹터들이 오히려 조정 흐름이 나아졌고 또 한알령 해제가 개별 모멘텀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한알령 해제 관련 종목들도 네. 전반적인 어떤 네. 조정 흐름이 나아졌다라는 네. 것도 그러니까 그동안 4월, 5월 동안 관세 쇼크로 피해를 받았던 또 종목들이 수혜가 되고요. 되고요. 또 간단하게 이제 그동안 이제 강했던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이 쉬어가고. 당연히 차이 매물이 네. 출회되면서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중 간의 어떤 이제 관세가 그 협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또 이번 주에 잘하면 또 시진핑과 통화할 수도 있다라고 네. 했는데 약간 우리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무역에서는 EU가 중국보다 더 역겹다는 발언을 바로 이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차례는 EU다라는 네. 관점에서 EU와 다시 한번 중국과의 비슷한 다시 한번 이제 관세 폭탄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럼 우리랑은 좀 또 상관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랑 상관없는데 네, 또 유럽은.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아. 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이게 또 시작이구나. 네. 이제 중국이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또 시작이구나라고 또 할 수 있는 시작이구나. 거고 네. 또 그리고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일상에서 어떤 큰 일은 또 대범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작은 일에 굉장히 사람이 삐지고 빈정이 상하는 건데 네. 잔돈에 빈정 상한다고 이제 디테일하게 중국과의 어떤 협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최종 합의안이 이제 포괄적인 합의안이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다시 트럼프가 하루아침에 마음 바뀌어서 다시 또 이제 관세를 다시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요? 이런 어떤 부담감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 노이즈가 순조롭게 다만 과거에 145%까지는 관세를 다시 올릴 일은 없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어차피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났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라 보고 있는데 결국 중국과의 어떤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약간 입장 차이가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약간 노이즈가 나오면은 약간은 피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큰 틀의 어떤 흐름들은 좀 메꿨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유럽으로 다시 바톤이 넘어가긴 했지만은 네. 결국 이제 또 기대가 되는 거는 또 일본 또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인도와의 어떤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반도체와 이제 자동차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결국 일본도 지금 도요타가 관세 쇼크로 4월달, 5월달 2달 동안 지금 피해액이 12억 달러를 추정하고 네네네. 있어요. 우리 돈으로 한 1조 1,70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 무역 협상에서 가장 먼저 완화를 원하는 것이 결국 자동차 관세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관세도 서서히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반도체 또한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또 첨단 산업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관세 쇼크가 완화되면서 가장 그리고 강하게 네. 시장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도체를 먼저 들고 있는데 영민 매니저 네. 간밤에도 아마존 또 애플 그렇죠. 또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필반나 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라인들이 있는데 어떤 공략법 네. 가져갈까요? 일단 이제 관세 전쟁의 가장 좀 피해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었고 네. 관세 우려가 이제 완화되면 반도체 업종이 가장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네. 크게 입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나 급등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엔비디아 네. 등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가격의 회복이 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어제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무려 달렸다, 5%나 5%. 이제 급등을 네. 했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최근에 좀 꾸준하게 네. V자 반등이 이제 조금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오늘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똑같이 이제 급등한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오늘은 같아요. 아니더라도. 네, 상당 네, 부분 네.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업황과 관련된 그렇죠. 이제 불확실성이 네. 확실하게 이제 완화가 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레거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지난 주말에 실제로 삼성전자가 또 디램 가격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미중 간의 양국이 제가 이렇게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4월 초에 상호 관세가 이제 발효가 되고 나서 그동안에는 재고로 버텼는데 예. 재고가 이제 바닥 나가지고 이제 디램 재고가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양국에서 상호 관세를 완전히 이제 걷어낸 거죠. 4월 초에 이제 상호 관세 발효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관세만 부과해서 중국은 10% 그리고 미국은 이제 30%. 근데 20%는 펜타닐에 대한 이제 페널티니까 펜타닐 요거 합의만 되면 또 20%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은 올해 당연히 이제 회복되는 사이클이었는데 관세라는 변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변수가 이제 완화되는 거니까 이제는 다시 레거시 업황이 이제 어떻게 좀 회복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고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놓치신 뉴스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아직 이제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하려면 규제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저가의 또 AI 칩을 만들어서 H20을 만들었던 것처럼 네. H20보다 조금 더 저가의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중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다뤘었죠. 네, 요거를 네.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HBM3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HBM3 말고 이제 GDDR이라든지 LPDDR 같은 네. 이런 메모리를 이제 탑재를 해서 중국에다가 이제 저가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레거시 삼성전자가 어제 주가가 상승한 게 그런 이유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네. 때문에 뭐 TLB라든지 심텍 같은 이런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레거시 업황 회복과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때요? 맞습니다. 아예. 주성 엔지니어링도 네, 그렇고 네, 네. 주가가 일단 예.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또 가격 회복에 대한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격 회복 시도가 좀 강하게 연출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네. 염두를 해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YS킴님이 반도체 디램 가격 인상에 따라서 레거시 쪽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이제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레거시 쪽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또 엔비디아의 변형된 버전도 있고 네. 중국과 이렇게 또 풀리면 당연히 또 레거시 쪽 업황이어서 오늘은 소부장 중에서 이제 그동안에 HBM 많이 언급했지만 또 오랜만에 이 레거시 쪽 함께 보도록 하겠고 DI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네네. 리뷰 종목에서. 네,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DI는 최근에 이제 수주 공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2분기 때만 하더라도 이제 DI가 지난 이제 4월 달에 4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네. 버닌 테스터 이제 공급하는 공시가 나와서 174억 원 규모로 4월 9일 날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DI가 공급을 네. 했고 또 5월 12일 바로 어제죠. DI의 자회사 이제 디지털 프론티어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또다시 이제 공급 공시가 좀 나왔어요. 금액은 358억 원 정도 규모로 SK 하이닉스 쪽에다가 웨이퍼 테스트, 이제 HBM이라든지 DDR5용 웨이퍼 테스트 이제 공급을 좀 했거든요. 실제로 DI는 실적도 저는 굉장히 좀 양호하다라고 보고 2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실적이 훨씬 더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연초 이후부터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우하향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억눌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소부장 종목들 주가가 이제 억눌려 있는 이유는 네. 결국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 부분 미중 간의 이제 관세 우려가 완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가 상승 추세로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17,000원이 아니라 연초에 이제 고점이었던 한 18,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고요. 저는 신규 접근도 DI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DI라든지 테크믹이라든지 PSK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지나치게 지금 과도하게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미중 관세 합의, 잠정 관세 합의입니다. 이제 업종별 뜨는 업종, 지는 업종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뜨는 업종에서 반도체 업종 봤고요. 그 중에서도 레거시 키워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뜨는 업종 두 번째입니다. 준호 매니저. 네. 어제 이 발언도 묻혔는데요. 러트릭 상무장관이 네. 막 관세 막 깎아주냐 많이 하니까 10%는 고정이다. 네. 다만 품목별 관세를 맞습니다. 개별 국가별로 조절해주겠다. 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얘기하고 맞습니다. 인하하거나 아예 면제해 줄 수 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중국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네. 중국은 10%죠. 우리는 맞습니다. 그렇죠. 25% 맡고 있어요. 맞아요. 자동차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저는 뭐 풀어줄 수밖에 네. 없는데 약간 네.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 이제
그 관세 면제에도 현대차는 제일 먼저 해당되지 않을까 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인도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휴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폭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네. 상태다 보니까 인도보다는 이제 일본, 그 다음에 6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 차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제 가장 먼저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게 자동차 관세가 되지 않을까. 품목이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네. 그것도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도요타의 지금 이제 시가총액도 계속 날아가고 있고 또 그리고 2달 동안 거의 지금 12억 달러 수준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을 지금 네. 이제 전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도 가장 원하는 거는 사실상 자동차 관세 완화고 미국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뭐 조선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네. LG 프로젝트가 가장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도 사실 미국 기업들도 피해가 좀 많아요. 그래서 결국 포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미국 내 생산량이 많지만 GM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미국 내 생산량이 50% 미만이다 보니까 네. 다시 현지 생산량을 맞추려면은 현지 내에서 증설을 해야 되고 그 시간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밖에 네. 없다. 그랬을 때 미국 내의 어떤 자동차 업종의 어떤 완화도 같이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자동차 관세는 빠른 시일 내에 좀 안정 찾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는 협상용 카드로 네. 자동차 관세를 좀 남겨놨다가 우리가 이제 일본과 한국의 어떤 협상을 마무리 단계에서 자동차를 완화해주고 우리한테는 이제 그 알래스카 LG 프로젝트나 뭐 조선, 또 MRO 아니면 그 선박 건조 관련된 협력을 좀 따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결국 이제 알래스카 LNG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하고 또 그리고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떼나면은 자동차 관세를 완화해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지금은 약간 협상용 카드이지 결국에 자동차 관세는 완화될 수밖에 없고 미국 현지 내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을 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완화되지 않을까 보고 네. 있습니다. 현대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또 화난 사람이 이시바 일본 총리입니다. 자기는 10%도 못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중국을 이렇게 깎아주는데 거의 미국의 우방 일본을 먹입니까? 그럼 이제 품목별이라도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본도? 우리 현대차 한번 볼게요. 네, 품목뿐만 네. 아니라 나중에 이제 개별 기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방식으로든 현대차를 그때 정의선 회장을 백악관에 불러들이고 예. 결국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뒤통수를 때렸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 쇼크로 인해서 최근에 어떤 납부가 크게 나왔고 네. 이 PBR 자체가 지금 현대차가 한 0.7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극저평가 구간이다. 네. 그래서 사실 관세 쇼크도 충분히 주가에는 좀 반영된 상태라서 사실 저는 가격적인 매력은 너무나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국보단 좋아야죠. 맞습니다. 우리나라한테. 네, 그래서 네. 전 최소한 이 현대차가 이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가 유예되면서 최근에 관세 쇼크로 조정해 나왔던 요 부분은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좀 회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젠 관세가 자동차 관세가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네. 이제 기업별로 현대차 이제 기업별로 간다고 했을 때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한다고 했을 때는 현대차가 가장 먼저 1순위가 0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네.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현대차를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네. 했을 때 현대차는 지금의 절호의 어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뜨는 업종 반도체에서 자동차입니다. 영민 매니저, 진짜 우리가 일본이 중국보다 못할 수는 없죠. 네. 그러면은 기본 관세 10%는 두더라도 품목은 그렇죠. 깎아줘라. 그래서 네.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상무장관도 네. 사실 이제 품목별 관세는 국가별로 협상을 해야 네.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협상을 할 때도 네. 제가 애초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우리도요. 품목 관세 네. 문제 때문에 아마 최종적인 타결이 좀 지연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품목 관세도 사실 이제 기본 관세에 좀 버금갈 정도 수준의 파격적인 어떤 조정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는 거고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아까도 이제 주제를 좀 말씀해 주셨던 게 방산조선 뭐 화장품 이런 기업들이 지난 1분기 그리고 이제 4월 5월 1분기 실적 시즌 때도 사실 관세의 어떤 무풍지대 이런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했잖아요. 근데 이제 관세 우려가 완화되니까 오히려 이제 피해주였던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이제 관심을 좀 받게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제가 볼 때 이제 자동차 업종은 당장 이제 아주 빠르게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물론 이제 현대차, 기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북별로 대비하면은 뭐 일본의 도요타, 뭐 미국의 포드, 뭐 여러 자동차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건 맞는데 사실 이제 올해 자동차 업황 자체가 현대차가 지금 뭐 전기차 이제 전환을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성과도 분명히 좀 있는데 네.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차가 작년에 역대급의 실적이 좀 나왔었잖아요. 매출액이 175조 원 나왔어요. 네. 근데 올해 이런 관세 리스크가 제외되기 전에 컨센이 180조예요.
성장률이 거의 뭐 한 1, 2% 정도밖에 안 되는 된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종 주가가 지금 잘 못 가는 이유는 사실상 이런 외형 성장에 대한 이제 문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지 있어서? 못하면은 계속 이제 좀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비교될 수 있는 게 하이닉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하이닉스도 지금 북밸류 대비하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작년에 하이닉스가 매출액이 66조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관세 리스크 이제 또 부각되기 전에 매출 전망치가 85조 원인데 1분기 때 매출 나온 걸 이제 감안하면은 뭐 80조 원 후반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네. 봐요. 이런 상황이면 과연 반도체하고 자동차 둘 중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면 뭘 선택할지는 답은 이제 뻔히 나온다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업종이 저평가되어 있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해소되면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이 알겠습니다. 이어지기 위해서는 업황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주목받는 뜨는 업종 반도체와 자동차를 봤다면 이번에 잠정 합의 관련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두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와는 조선, 네. 영민 매니저와는 방산을 보도록 할 텐데 조선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막 그동안 협상이 힘들고 난항 겪고 할 때는 조선주가 떡하니 맞습니다. 지렛대인데 이렇게 쉽게 중국을 풀어주니까 네. 이 K조선이 갑자기 맞습니다. 존재감이 떨어져요. 탈중국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제 네. 조선이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이 영향을 받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쪽에서는 협력이 이어질 네. 것이라 봤는데 중국과의 이제 관계가 다시 또 네.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조선이 또 직격탄을 예.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동안 관세의 또 무풍지대로서 역할을 좀 탄탄히 해왔기 때문에 관세 쇼크가 완화가 되면은 사실 차익 매물이 그렇죠.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다, 네.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앞서서 산업은행이 또 이제 하나오션의 어떤 이제 블록딜 타이밍도 굉장히 좀 이제 과도한 어떤 주가 상승에 나와줬고 기대감이 좀 크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뭔가 블록딜이 나오지 이때 당한 않았나라고 거죠. 좀 보고 네.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오늘의 어떤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세 완화와 또 반도체 섹터나 아니면 또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수급이 쏠려버리면은 오히려 그동안 조선과 방산이 강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팔아가지고 자금이 이동될 가야죠. 수밖에 네,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어떤 조정은 피해갈 수가 없는데 다만 또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이제 마음이 계속 그 변심이 크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만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구간. 왜냐면 어차피 신고가 랠리 부근에는 급등주 패턴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관세에 민감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이제 조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아무로 협상 카드로서 조금 약한 게 우리 국내 조선 기업들도 수혜다 보니까 윈윈 전략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인 협상 카드는 미국 스카페스 재무장관도 결국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이 있었고 결국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미국 기업들도 투자를 망설였던 그리고 투자를 접었던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우리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과 투자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고 또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일본만큼 아니면 일본의 어떤 절반 정도 수준의 어떤 방위비 증액이 있는 게 가장 이제 협상용 카드라고 보고 있어서 예. 사실 조선 섹터는 이미 좀 기대감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다만 이제 큰 조정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또 중장기적으로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일단 단기적인 하락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카오 방님도 질문 하나 주셨는데 하나오션이 역시 질문이 많아요. 네. 하나오션 74층 돌파, 하향 돌파가 되면 위험하다. 아마 이게 60일선을 보시고 또 이렇게 마카오 방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블록딜 이슈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존재감이 좀 떨어진다면 조선이 하나오션 한번 차트 분석 해볼까요? 네, 일단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를 보면은 네. 사실상 이제 작년 말부터 주가가 거의 한 3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네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조정의 흐름이 나죠. 그래도 조선 업황이 워낙에 좋았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주의 산업은행이 어떤 대규모 이제 블록 딜이 그 전망이 진행되고 나왔음에도 있는 것 불구하고 같아요.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비공개입니다. 주가의 하락폭은 네.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하나 계열사,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신고가 랠리였고 또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또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버텼는데 오히려 더 지금의 이제 관세 쇼크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규 매수의 관점은 좀 자제하시고 오히려 또 한 60만 원까지 육자 얘기를 막 하거든요. 지금 6만 원까지 충분히 좀 조정이 그래요? 나와준다고 그 했을 정도? 때, 아. 네, 그래서 6만 원까지는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예. 일단 뭐 신규 매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6만 원 라인대를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도
타이트하게 잡기보다는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와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짧게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8만 5천 원, 9만 원 부근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오션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차트와 현재 돌아가는 네. 상황에서는 지금 한 7만 5천 원대거든요. 앞자리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다. 6대로 이런 것도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고요. K방산 가보도록 할 텐데 영민 매니저 지금 세계에 평화가 몰아치고 있어요. 이건 네. 좋은 일이에요. 이건 맞습니다. 좋은 일이고 뭐 러시아 지금 또 푸틴 젤렌스키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방산 쪽 유럽 증시 당장 방산 타격 맞고 네. 자, 이 K방산도 이거 또 세론의 이 위치잖아요. 많이 벌었으니까.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4월 달에 방산주 전략을 말씀드릴 네. 때, 당분간 좀 쉬어갈 수 있으니까 박스권 트레이딩 한번 해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틀렸죠. 네. 다 신고가가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신고가가 나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전쟁 리스크. 네. 이 지금 인도, 인도, 파키스탄. 파키스탄 막 핵전쟁 한다라고 막 하고 굉장히 좀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네. 보니까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되는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방산주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좋았었고 또 하나 저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어닝 시즌이었잖아요.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이 LIG 넥스원까지도 분기 기준으로 그냥 최대 실적이 나와버리니까 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뭐 이런 네. 종목들이 다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실적 시즌도 이제 다 끝났고 이번 주 뭐 15일 지나면 이제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방산 종목들은 초호황에다가 수주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상당 부분에 대한 이제 또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평화 모드가 이제 조성이 좀 몰아치고 되고 있고 있어요. 또 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또 좀 집중을 하다가 이제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네.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이쪽 이제 중동 리스크도 중동. 지금 중동 순방을 앞두고 이제 있잖아요. 갑니다. 13일. 이란하고 이제 핵 협상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기류가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들은 약간 좀 이제 차익 실현에 좀 빌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가뜩이나 또 이제 관세의 무풍지대로 이제 좀 각광을 좀 받았었는데 관세 리스크도 이제 완화가 좀 돼버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업종별로 보면 방산조선하고 반도체하고 자동차 한번 비교해 보면 너무 업종별로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심각하게 좀 벌어져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키 맞추기가 조금 이제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방산주도 현대 로템 대표적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가보죠. 보면은 네. 1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조정이 조금 들어오면 다시 이제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10만 원 정도를 좀 익절 라인으로 좀 설정을 좀 해두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60 보거든요. 선. 네, 네. 단기적으로는 한 15%에서 네. 20% 정도는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이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저점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어쨌든 뭐 방산주들 정책적인 이슈도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또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계속 K방산 뭐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라든지 또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 또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수혜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 다만 테크니컬하게 약간은 좀 쉬어갈 수 있는 키 맞추기 정도의 이제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잠정 합의에 뭐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지만 K방산도 왜냐하면 뜨는 업종이 K반도체면 돈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거 하나가 있고요.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으로 맞습니다. 갑니다. 여기서 이란까지도 뭐 하나 평화협상이 나와버리면 인도 파키스탄 종료, 우크라 종료, 그렇죠. 중동 평화, 방산은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다. 현대로템 차트 분석에서는 일단은 10만 원 약간 깨지는 네. 9자, 10만자 네, 이때까지는 일단 조정에 대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리뷰를 한 종목 할 텐데 어제 그냥 막 갔던 게 네. 이 전력 인프라였어요. 맞습니다. 이 전력 인프라 또 지금 우리만의 또 뭐가 또 있고 네. 네, 대선 테마 LS 일렉트릭 리뷰 갈까요? 일단 뭐 계속해서 지금 대선 주자들이 네.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 발표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에너지.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움직이면은 전력 인프라 그렇죠. 관련 종목들도 같이 동반해서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전력 인프라도 결국 이제 반도체 섹터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AI 어떤 이제 수요 둔화가 있을 때는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가 같이 밀리고 그리고 AI 어떤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되거나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가 확대되면은 AI 반도체 칩 관련된 기업들과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관세 전에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네. 똑같이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는 그 쉬어가는 와당에 그래도 LS 일렉트릭을 필두로 한 어떤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또 호실적을 또 기록하면서 또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반도체 업황까지 같이 되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전력 인프라도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 안에서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XAI에도 실제로 전력 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이제 200억 달러 지금 투자 유치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대규모 어떤 데이터 센터 확충에 있어서 결국 LS 일렉트릭은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미국의 어떤 노후화된 전력망 관련된 교체 작업에도 결국 LS 일렉트릭의 이제 배전 변압기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실적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또는 반도체 업황과 AI 수요가 계속 탄탄하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대권 주자들도 네. 계속해서 지금 네, AI 에너지를. 또 그리고 네. 에너지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어떤 공약들이 지금 쏟아져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LS 일렉트릭과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대표적인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당분간은 주도하지 네.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조선에서 방산에서 나왔던 그 수급이 또 돈들. 전력 인프라 쪽으로도 충분히 좀 이동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LS 일렉트릭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지금 이제 한 2%, 맞아요. 3%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그래서 관세 쇼크로 밀렸던 부분들은 충분히 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직전 고점이었던 30만 원 돌파해서요. 31만 원 라인대를 목표가로 좀 설정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짝 보니까 오늘의 준호 매니저 일발도 약간 반도체 뜰 때 전력 맞습니다. 인프라 뜨는 요 로직으로 갑니다. 맞아요. 일발 바로 갈까요? 네. LS 일렉트릭의 좀 후속주로 좀 네. 스몰캡 기업을 오랜만에 들고 와봤는데 바로 대원전선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전선 케이블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사실 이제 전선 기업들 1등은 LS전선인데 상장이 안 됐고 네. 또 2등은 대한전선 전선. 그리고 이제 3등이 가원전선 가원. 그리고 4등이 일진전기 5등이 바로 대원전선이에요. 특히 가원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무대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LS에 편입이 됐고, LS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진전기와 가원전선의 어떤 이제 점유율 차이는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일진전기까지가 이제 미국향 수주력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고, 요 기업들까지 계속해서 최대 생산량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최대 생산량에 도달하면은 그 밑에 밑단에 있는 기업들로 영향을 받잖아요. 대원까지 그랬을 때 온다. 국내 5위인 대원전선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전력 그리고 이제 통신 케이블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산업에 쓰이는 케이블과 또 생활에 쓰이는 케이블들을 공급하고 있어서 주력 업체가 이제 현대차와 K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대원전선이 의미가 있는 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선, 특히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과 첨단화가 가면 갈수록 전선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국내에서 자동차 전선, 자동차 케이블 수요는 국내 1등 기업이 바로 대원전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대원전선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현대차가 또 북미 지역을 필두로 계속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확대되고,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첨단화가 더 가면 갈수록 통신 케이블과 자동차 케이블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국내 1등의 자동차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는 대원전선의 매출 성장도 같이 좀 이뤄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여러 전력청에 샘플을 지금 제공한 상태에서 테스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 예. 특히 LA 전력청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요?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시면, 특히 LA가 좀 시급한 게 LA 산불 문제도 있었지만은 또 이제 또 28년도에 LA 올림픽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뿐만 아니라 지금 LA 산불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력망 구축이 중요한데, 그랬을 때 대원전선이 지금 이제 미국의 여러 전력청과 그리고 특히 LA와 지금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LA 지역을 필두로 한 전반적인 미국 전역의 또 이제 전력망 구축과 또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작업에 있어서 대원전선의 어떤 전선 케이블 수요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의 전선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아까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동차 관세 완화와 또 그리고 기업별 관세 완화에도 현대차가 가장 첫 번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대원전선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또 전선 5위고 자동차 쪽 라인도 함께 있죠. 네, 자동차 전선은 1등. 네. 거기다 잠깐 언급해줬고 저희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할 텐데 미국 올림픽이 있어요. 맞습니다. LA 네. 올림픽이 있어요. 네. LA 올림픽이 있기 네. 때문에 지금 네. LA 쪽에 전력 인프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LA 전력청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아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그 결과 샘플 테스트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랬을 때는 다시 대원전선이 결국 이제 LA 지역을 필두로 한 수주죠. 전력망 구축의 네. 가장 핵심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가볼까요? 가격 전략을 일단 전일 종가 부근대였던 2,900원 라인대를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3,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2,47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발장전 영민 매니저는 ABL 바이오였습니다. 오히려
네. 정면 승부로 간다. 네. 자, 약가이나 80% 두렵지 않다. 준호 매니저는 반도체가 떠? 그러면 네. 과거의 공식 맞습니다. 전력 인프라 전선 쪽 해서 대원 원 전선.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